교장 선생님 참 오랜만입니다. 가을이 이제 이래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중등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회의를 한번 했고, 또 교육장님 모시고도 회의를 한번 했고, 학무 과장님 모시고도 따로 회의를 한데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이번에 초등 교장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늦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우리 걱정은 교장 선생님께서도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25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환자가 이제 치료받고 또 새로 신규로 나고 이러는데, 오늘부로 또 한 학교가 휴업을 결정을 해서 휴업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환자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나는 휴업 못 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학생들하고 거기 이야기에 먹히 들어가지는 않는데, 학부형들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교장 선생님 모시고 오늘 중요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까 초등 과장님께서 하신 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통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또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우리 서영준 과장님께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아마 좋은 연수가 되었을 겁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우리 최고의 기관에서 최고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연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전국 교육감 회의를 광주에서 하고 왔는데 걱정을 모두가 합니다. 10월 13일과 14일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통제 수단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학업 성취도 평가의 내용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걱정이다. 내 마음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가 공감을 해요. 통제 수단이 우리가 수능과 같은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하는데, 어떻든 국가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교육 정책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참고 자료,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니까 정확하게 믿음성 있는 그런 학력평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노고가 참 많습니다. 여름 방학 때 제가 어느 초등학교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니까 6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6학년 학생들 오늘 왜 나왔습니까? 하니까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비해서 총 복습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모여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참 고마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와 같이 여름 방학 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야, 이 정도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면 좀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가서 공개를 하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중등 교장 선생님 모임 데서도 그런 이야기, 중등 과장이 왔는데 중등 과장이 중등 학업 성취도 본부장이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초등 교육에 대해서 총수가 역시 초등 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간부 회의를 할 때 학업 성취도 평가 초등 본부장이 권세환 과장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과장이 한번 일어서 벌써
잘하도록 박수 한번 쳐주이소.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박수입니다. 과장님이 이 박수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초등 학업 성취도 평가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은 제가 이래 하지만 현장에 가면은 선생님들 오후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율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보충학습 이런 것을 해서 학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 몸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 1차로 거부감을 가지고 그 설득을 해야 돼. 학생도 학부모도 왜 우리 학생 일찍 집에 안 보내줍니까? 전화도 오고 학원을 하는 사람들도 왜 학생들 잡아놓느냐. 일과 시간 맞으면 정문에 차들이 쭉 학원차가 와서 학생들 태워가야 되는데 또 학부모들은 그 학원차 안 타고 그거 안 갔다 우리 학생들이 집에 오는데 통학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고충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 묘안을 찾아가지고 학생들을 방과활동 강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교육비도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 농사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새쯤 됐는데 그 사과 태풍 오면 다 떨어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떨어지고 한 10%밖에 안 남았는데 농부가 걱정을 하다가 이것을 비싸게 파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이거는 수험생이 먹으면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무조건 합격되는 사과. 수험생 사과라는 이름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광고하고 서로 수험생들이 그 사과 싸먹으려고 그래서 사과값을 10배 이상 받아서 평년작 하는 것보다 일은 덜 하고 돈은 더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재치를 발휘해서 사과 먹어서 합격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과 먹은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된다. 그런 사과 먹이 합격된다.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우리 이야기를 자주 안 합니까? 얼마 전에 이번 여름에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했습니다. 그 행사장 개막식장에 제가 한 10분 일찍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고 내 귀빈실에서 내하고 군수님하고 둘이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니까 군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4년마다 하는데 2회째인데 처음 할 때 바닷가의 농업, 친환경 농업 그리야 뭐 울진은 바닷가 아닙니까?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농업하고 이미지가 안 맞다. 또 하나는 울진이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생각한 방사능 이거하고 친환경하고 그것도 느낌이 안 맞다. 경북에서 가장 먼 곳에는 아마 김천서 울진 가면 3시간 반 걸릴 겁니다. 3시간 반 넘게 걸립니다. 이런 제일 북단에 있는 바닷가인데 행사를 하면 대부분 경북 사람이 갈 건데 손님이 오겠느냐 이런 세 가지를 들어서 모두가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군수께서는 원자력이 옆에 있으니까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바닷가가 옆에 있으니까 여기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야기라면 농사꾼들이 다 온다. 이게. 그러면 바다를 내륙지방산에 바다를 좋아해. 대형 수족관을 만들어 놓으면 농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대형 수족관 물고기도 보고 얼마나 좋냐. 그러고 거리가 너무 멀다.
그와 같은 것은 여름에 휴가철을 이용을 해서 바닷가를 모두 찾아올 건데 경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휴가철에 여기 와서 오면은 참 하기가 좋다. 이래 해서 시작한 것이 원래 130만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대대적으로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한 행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혔습니다. 주위의 사람 말만 듣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만 들었다면은 그런 친환경 농업 엑스포는 없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그것을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군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가만 듣다가 하니까 옛날 우리 중동에 우리 전 차관님들이 계십니다마는 72년도에 오일 쇼크를 하면서 한 해도 기름값이 한 4배씩 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을 하다가 장관을 보고 그때 동자부 장관인가 동력자원부 장관인가 이름이 그랬을 겁니다. 그 석유 어떻게 됐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다 장관이 대석했는데 그래 묻더래. 근데 그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나는 석유상의 사장을 만나려고 2달을 지금 그 했는데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 곧 만나서 꼭 석유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중동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생각기로 자 여기서 돈 좀 벌자. 우리 기름가스로 갖다 주는 대신에 뭐 돈 좀 벌자. 우리 건설 한번 해볼까. 이래서 건설단을 3팀을 중동에 파견을 했습니다. 건설을 하고 싶은데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오느라 하니까 3팀이 20일 후에 다녀와서 3팀 모두가 각하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하냐? 낮에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일 못합니다. 공사를 하려면 건설이 달라가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전체 모래뿐입니다. 세 팀이 똑같이 하거든요. 하하, 돈은 벌고 싶은데. 그래서 그 당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한테 임자가 한번 갔다 오시오. 임자가 갔다 와서 그때 대통령께서 그런 용어를 잘 썼습니다. 안 된다 하면 내가 포기할 테니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20일 후에 다녀와서 각하 됩니다. 모두가 안 된다는데 40도 이상 공사 왜 하노? 낮에는 더워서 공사를 못합니다. 밤 되면 선덕선덕할 때도 춥습니다. 시원합니다. 낮에 자고 우리 건설이 없고 에어컨 밑에 시건 자고 밤에 공사하면 희한합니다. 그럼 물은 왜 하노? 지가 물은 땅 밑에 해봐만 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 데 있는 물 끌어들이면 됩니다. 그거 우리 돈 드는 거예요. 그것도 공사입니다. 그 물 파는 돈 그것도 우리가 벌어들이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 생각이 우리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68년 2월 1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70년 7월 7일에 완공을 해. 2년 5개월 만에 416km의 경부고속도로를 2년 5개월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내가 공병대 소위인데, ROTC 소위인데, 그때 임관에 이렇게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1년 후 되니까 준공을 합니다. 그거 2년 5개월 하는데 세계가 놀란 겁니다. 416km 고속도로. 지금 경부고속도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모두 놀라지만은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모두가 우리 반납하면서 그런 공사를 세계가 놀랄 정도로 해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믿고 정 회장 당신을 갔다 오라 했다. 됐다. 가자. 이래서 중동에 많은 부를 벌어들이고
오늘 잘 사는 기반까지도 마련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아까 수험생 사과라든지 울진 친환경 농업 엑스포라든지 중동 건설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불편해한다. 또 우리 학부형들이 좀 민원성이 전화가 온다. 이거 충분히 그런 어려움은 교장선생님 충분히 이겨낼 자신도 있고 경영에 대한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못 가르쳐가지고 이렇습니다. 요번에 작년에는 10월 11일, 12일 날 쳤는가 학업 성취도 평가 해가지고 신문에 공개를 했어요. 공개했는 거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영남지방에는 경북, 대구, 울산이라가 요 옆에 경주에서 학력관리 중점 대상학교 교장선생님들 기초학력 미달되는 그런 학교 교장선생님 모아놓고 연수를 했어요. 경상북도에 120명입니다. 내가 차 속에 파일을 열어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그 중학교가 17개고 고등학교가 전부 120개인데 우리가 연수시키는 거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교장선생님 모아놓고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학교 경력을 좀 더 해주시오. 이래 하면서 연수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또 그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장선생님께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책임을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하시고 학교 경영에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한 2년 됐습니다. 삼성의 어느 임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회사 자랑을 해요. 참 최고의 사원들로 모여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는 A, B, C로 나눌 수 있는 C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A, B는 뭡니까? 합니다. B급의 사원들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씩 낸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때로는 반 이상 실패할 때가 많대. 그래도 간혹 성공을 한대.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또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급은 뭡니까? A, B를 다 거쳐요. A급은 사람은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자주 성공하는 그런 사원 A급이다. 기본은 열심히 하는 다른 회사가 똑같은데 그런저런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얼마 전에 전원학교로 선정된 어느 초등학교에 제가 갔습니다. 여기 교장선생님 계시는데 구체적인 학교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원학교 전국 대상의 학교야. 폐교라고 내가 국장시절에 그 학교 폐교와 대상학교였습니다. 없어진다는데 초빙된 교장선생님 가셔가지고 충청도 학부형, 제주도 학부모, 서울 학부모 와가 보고 소문 듣고 그 와서 이사 오는 겁니다. 그래. 제주도 학생이 있는데 네가 제주도 안 가나 하거든. 여기가 제일 좋대요. 아버지 엄마 갈라 해도 아가 안 갈라 했으면 못 간대요. 교육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보고 야, 이 정도 같으면은 학부형들이 반할만 하다. 모두가 어려워하고 폐교 대상학교가 전국 단위로 학생이 모아듭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학교를 경영을 해 주시면은 참만 좋겠나. 기존에 그런 틀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 직원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적 경전이라 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세 아들을 앉혀놓고 우리 집의 재산이라고는 낙타 17마리 뿐인데 맞이 너가 절반을 가지고 가거라. 둘째 너가 17마리 중에서 3분의 1을 가지고 가거라. 막내인 너는 9분의 1을 가져가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들이 재산을 낙타 17마리를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17마리의 반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9마리도 아니고 8마리도 아니고 이게 왜 갖고 둘째가 17마리에서 3분의 1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6마리 가져가기도 못하고 5마리도 아니고 막내도 마찬가지야. 그 고민하는 이야기를 옆집에 있는 랍비라는 것은 종교적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선생님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옆집에 있는 랍비가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낙타 한 마리가 있으니까 내가 몰고 올 테니까 합회가 너 나눠 가거라. 그리고 18마리 나눠 가지고 맞이 너는 2분의 1 9마리 가지고 가고 둘째 너는 3분의 1 6마리 가지고 가고 마지막에 너는 막내 너는 18마리 중에서 9분의 1이니까 2마리 가지고 가고 다 가지고 가거라. 딱 나눠놓고 그냥 한 마리가 남아. 아, 이거는 내가 몰고 와서 내가 가지고 가마.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속으로 기존 틀에서 생각하지 말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뭔가 새로운 상자 안에서 고민하지 말고 틀 밖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야 한다는 불문율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히는 예가 얼마나 많으냐. 특히 교장선생님 사고가 개방적이라야 됩니다. 이러면 뭐가 안 될 건데, 이러면 도교육청에서 뭐라 할 건데, 규정에 어그러지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나 감사를 받는 위안으로 그거 하면요, 어려워 뭐합니까?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다가 교육을 하고 행정처리를 하다가 문제된 것은 문제시 안 하도록 그래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것 때문에 탈이야. 털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건 함축적인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학교 경영하는데 여기 보니까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회입니다. 통일교육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경북교육 정말로 더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연수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